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허가가 났니 안 났니, 뭐 분양가 상한제 걸리니 안 걸리니 용어 자체도 많이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해갖고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큰 범위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재건축은 뭐 2개 동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둘 다 부시고 짓는 건 맞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은 더 큰 범위에서 주변 그 아래에 있는 상한 수도까지 다 교체를 하고 그 주변 인프라까지 다 넓은 범위에서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의 재건축보다는 규모가 더 큰 거고요. 조금 다른 건 이제 재건축은 그래서 아파트 뭐 몇 개 동에 있으면 재건축한다 이런 게 많은데 재개발 자체는 이제 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데 몰려 있는 것들을 아예 그거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재개발 자체는 뭐 용산구 한남동 뭐 이런 걸 들어보면 한남 뭐 3구가 거기 되게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다 뭐 아파트를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낮은 저층 주택들을 부셔놓고 이제 아예 그냥 새로 새 판을 까는 거죠. 아예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재개발 자체가. 예. 그리고 이거 늦어지는 거를 얘기하자면은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해요.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해당 그 광역자치단체에 이게 제 계획안을 냅니다. 그럼 그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변 파장 효과도 크고 이 재건축 허가에 따라서 주변 단지가 같이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얘기 허가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조합들은 지금 3종 주거, 일반 주거에는 35층 이하로 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배정될 수 있는 아파트 그 가구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분양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높게 지면 높게 지을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사실. 그래서 더 높게 짓고 그러면 조망도 좋고 여러 가지 이득이 되게 높게 지려고 하는데 그걸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룰 때문에, 그 35층 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규제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요. 뭐 같은 조합원이라도 이 사람은 같은 평형대인데 평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1+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후에 2가지 이제 나는 아파트 가구를 받을 수 있게끔 분양을 하게끔 해줬는데 약간 좀 평수가 작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전에 그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거에 관련된 뭐 건축비만 추가로 조금 더 분담을 하거나 하면은 새 아파트를 더 넓은 평수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 가치가 더 늘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해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내가 지금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이게 새로 지어져서 나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몇 억을 더 내라고 하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지금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게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그렇죠. 세금 과세.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면 차라리 어쨌든 내가 차익을 만들었으니까 그거에서 내가 배 아프지만 일부분을 떼주는 거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일단.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었고 뚝딱뚝딱 공사해서 새로 지어서 이제 들어가려는데 당신 이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하던 집이 이제 얼마가 됐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세금 내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뭐 신용대출을 받던지 뭔가 어디선가 대출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아 이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혹여나 이제 그런 규제가 다시 또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있어진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재건축이라는 것도 그 조합원들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단지에 보면은 이제 소형 평수도 있고 대형 평수도 섞여 있는 그런 지역 보면은 사실 그 분담금 내는 것도 사실 그 세대별로 되게 다르잖아요. 좀 대형 평수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하자. 근데 이제 소형 평수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자산이 부족하고 이러시면은 부담돼가지고 진행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후반에 또 미실현 이익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아직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새로 부활된 그 시점에 저희도 뭐 같이 취재를 많이 했었지만 그때 이제 그 해당되는 단지의 소유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던 이 동네를 떠나야 된다. 뭐 내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제 이 집에는 다시 못 들어가고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된다라면서 이게 좀 억울하다. 이래서 진행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꽤 되시는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음마 아파트도 취재를 좀 해보셨나요? 네, 많이 해봤죠. 음마 아파트는 인기 많았던. 네, 70 몇 년에 졌더라고요. 네. 네, 77년인가 아마 그렇고. 그럼 거기는 지금 30년이 아니고 거의 40년 넘었죠.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거의 40년 되고 근데 많습니다. 왜 네, 그런 데는 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상징성 때문에 약간 좀 더 손해를 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아파트 또 투자 대상, 투기 대상으로 약간 좀 그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쉽게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처음에는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이 35층까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높은 층으로 질 거야 했어요. 45층인가 그렇게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 서울시 최초로 아마 그 안건 상정에도 안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안건 올렸는데 심의조차 안 한 거예요.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어요. 사상 초유로. 그 정도로 이제 거부를 하니까 조합원들이 그 백기를 들었어요. 그냥 우리 고칭 안 하고 니네 룰을 따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막 시청 앞에서도 막 데모도 하고 조합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기가 얘기했듯이 이런 상징성, 그 음마 하나에 따라서 그 강남 주변에 미치는 파장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뭐 음마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아파트, 뭐 여의도 재건축 아시겠지만 뭐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발언 나오면서 막 집값 뛰니까 이제 그걸 아예 철회한 적도 있고 당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뭐 압구정, 용산, 여의도, 뭐 음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단지를 허가하게 되면 그 단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영향을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정책을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을 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역설적으로 이제 허가를 내주면 같이 이게 반감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그래서 좀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집회하고 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 녹물이 너무 나온다. 그리고 막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고장 났던 것도 막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고 뭐 실제로 뭐 배수관과 이런 것도 갖고 와서 막 현장에서 보여주고 했는데 너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너무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비싼 집 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는 조합원 내부에서는 또 그런 고충이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넘게 계속 살았는데 내가 왜 뭐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아야 되고 나는 실거주만 했을 뿐인데 허가도 안 내주고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이제 주변 지인들은 또 이 경매에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은 매물을 싸게 내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통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서점에 가보시면 부동산 관련된 많은 서적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뭐 경매를 통해서 뭐 나는 다주택자가 됐다, 뭐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경험담을 이제 적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혹하게 되고 초보자분들도 그럼 나도 경매를 한번 배워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경매는 정말 뭐 매력적인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초보자분들이 거기서 뭔가 수익을 내고 내가 뭔가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 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경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뭔가 빚을 냈다가 그걸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런 케이스잖아요. 결국은 그게
내가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보면서 왜 이 집은 경매 왜 나왔지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얼마에 옛날에 그 샀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빚이 이렇게 많네. 근데 그걸 못 갚아서 강제 경매로 넘어갔네. 아,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그 세입자로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명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사전에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이런 집은 함부로 내가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 전세금을 다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사례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하다가 보면 되게 저렴한 뭐 매물이 있네, 물건이 있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도인은 불리하고 매수인은 유리한 하나의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가격을 못 불러요. 아까 일반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도 호가를 막 부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근데 경매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최저 입찰가가 있고 매수인이 이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써낼까? 아니다. 1억 1,000을 써낼까? 근데 내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되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항상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경쟁은 있지만 매수인끼리의 경쟁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 이제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임장도 다녀보고 하면서 부동산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수단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걸로 나 경매에 꼭 낙찰을 받아서 뭔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